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더 빠르게 네. 대응합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시간만큼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무조건 우리 네. 시장 참여자들 아니면 우리 방송 그냥 보시는 분들의 가장 최애 시간이기 때문이죠. 자,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자, 일단 미국에서 뭐 일단 금, 은, 특히 코인 막 후두둑 떨어지면서 예. 케비너 씨 뭐 이러면서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오늘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불안할 필요까지는 없죠. 뭐 지금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들 그리고 네.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올라간 부분들에서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 말고 시장 전반적으로 뭐 주식 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서 좀 걱정거리가 좀 생긴 겁니다. 하나는 주식 시장에서 주요 종목들, 대표 종목으로 최근에 끌어올렸던 반도체 주식들 있잖아요. 네. 이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어제 우리 시장도 그랬고 미국의 샌디스크도 그랬고 뭐 상승을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랬고요. 거래량이 증가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이 한 종목이 계속 올라갑니다. 네. 계속 올라가는 동안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파는 사람도 별로 없고 파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는 사람도 그 정도가 제한된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냐가 아니고 파는 사람이 그만큼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십자형 또는 음봉이 나면 그래서 위험신호로 좀 받아들입니다. 고점에서. 그래서 그런 모양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구간이 됐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금하고 은이 이제 폭락을 한 건데요. 특히 은이 폭락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주식시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이제 주식시장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운용사들은 자산 배분 테이블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테이블에. 네, 테이블에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채권, 금 나눠서 하거든요. 저희들도 회사에서 제가 지금 있는 부서에서도 그걸 월별로 또는 주별로 리밸런싱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내려줘요. 지금 비중을 이렇게 가져갔을 때 위험 관리할 수 있고 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내려주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금이나 이런 것에 훅 빠져버리면 네. 그러면 그쪽이 비중이 확 내려가면서 위험 쪽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손실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손실 부분은 다른 쪽에서 만회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축소를 하든지 어떤 다른 전략 배분이 되겠죠. 그럼 이건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두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시장은 이제 2월 들어서면서 다소 1월에 있었던 불장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주식이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 증가하면서 음봉 또는 십자형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좀 받는다면 뭐 소폭 정도 우리 시장에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네.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플러스였고요.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크게 밀리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더 길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긴다는 게 뭐 1, 2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에서 지금 1월 달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만약에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아까 그 정프로님 되게 좋은 비슷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우리 주택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안 하는 편인데 부동산 쪽에서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한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세제 정책들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심리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 쪽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주식시장에서 이번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이미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도 걱정이 생긴 거고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파르게 와서 조정 보이는데 그 조정이 크면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도 안 들어왔던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이제 주식시장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려올 네.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내려올 수 있겠죠. 10% 내려오든 20% 내려오든 오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떻든 간에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시장이 잘
방어를 해주고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 박스권에 있던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걸 봐야지만 이후의 심리가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계속 올랐느냐? 그럼 떨어진 적이 없었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30% 반토막 날 때도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부동산으로 갖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계속 들고 갈 수가 있고 또 배당 받으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저는 이번에 그 거버넌스 개혁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에 될 거로 생각이 안 들어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이번에 올라왔다가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건 한 차례가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인식의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은 조정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조정이 아주 작았으면 좋겠죠. 네. 그렇지만 그보다는 종목별로는 크게 조정 보일 수도 있고 또 전체 시장이 한 15% 20% 미국 시장이 이번에 S&P 500 올라갈 때도 작년에도 그 정도 15% 정도로 빠진 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한두 차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정도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우리 인정.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어, 신뢰가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아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만일 뭐 오늘 좀 조정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동안의 우려 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의 심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좀 늦게 들어왔던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을 좀 올해를 좋게 보고 계속 가져가는 분들은 이거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장은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는 좀 확인하려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설 연휴가 길어요. 네. 2주만 지나면 바로 설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앞두고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할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 그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1월이 세고 2월이 좀 약해요. 1월에 비해서. 근데 그 1월이 너무 셌어요, 사실. 네. 너무나는 표현 됐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2월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심리가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시장과 2월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에 금과 은이 급락을 하고 코인도 급락하는 코인은 약간 만등했습니다. 그래서 8만 달러 위로 올라섰는데요. 84,100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은 4,75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5,400에서 4,750이니까 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방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 전부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긴 하지만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금이 4,800달러가 올해 목표야, 5,000달러가 목표야 이런 보고서들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는데 그냥 곧바로 5,000달러 넘더니 그냥 5,400달러 그냥 가버렸잖아요. 네. 그때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은 엔화 강세가 되면서 국채 수준이 올라가고 연준이 막 개입을 하고 그리고 베선 장관이 여기에 개입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단기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내려온 거예요 이번에. 그게 내려온 거예요. 이들이 원래 월가에서 생각했던 4,800, 5,000 이 부분보다 오버슈팅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게 내려온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정도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위에 보시면 주간으로 보면은 뭐 조금 오르고 조금 빠지고 그랬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다우도 뭐 0.3, S&P 500도 0.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0.94% 하락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주식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87%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 4.8% 하락을 했습니다. AMD 6.1%, 웨스턴 디지털이 10% 하락했는데 샌디스크는 6.8% 상승했는데요. 고점이 25.4%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샌디스크 어디 있나요? 여기 샌디스크예요. 샌디스크가 지금 고점이 676달러까지 갔는데 이게 목표 주가 700달러짜리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네. 금요일 날. 그래서 676달러까지 갔다가 이게 25% 플러스에서 6% 플러스니까 19%가 고점으로부터 밀린 거거든요. 이렇게 음봉을 내고 그리고 거래가 증가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이런 게 이게 사실 이제 1차의 위험 신호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얘는 끝났어 이런 게 보다는 이게 이제 매도 신호예요. 사실은 네. 재채계 제 쓰는 이제 매매 기술에서 보면은 이게 1차 매도 신호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거. 왜 그런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난주의 특징은 또 이런 것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종목은 급등하고 어떤 종목은 급락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난주에 변동성이 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참 견조합니다. 이걸 보시면 딱 알 수 있어요. S&P 500이 일봉입니다. 이 맨 끝에가 금요일이고 그 옆에가 목요일이잖아요. 네. 밑에 보세요. 이 아래 꼬리가 막 굉장히 길죠. 네. 이 얘기는 뭐예요? 빠졌다가 반등했다는 거예요. 둘 다. 목요일도 금요일도. 이게 약한 장이면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음봉으로 그냥 마무리해 버립니다.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산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이제 불안한 심리가 있는 부분은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막 맞고 떨어지는 그런 시장은 좀 아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또는 일부 자산들이 급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좀 됐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뭐 해석으로는 이제 케빈 워시가 되면서 예. 케빈 워시는 어쨌든 대차대조표 축소, 즉 유동성 축소, 긴축을 좀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예. 지금까지 유동성 파티로 올랐던 것들의 자산이 예. 좀 가격이 내렸다. 예. 뭐 이런 해석들이 있긴 한데 예. 근데 그러니까 금이나 은 이런 건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 유동성보다는 펀더멘털하고 같이 올라오고 이익 증가가 굉장히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장이잖아요. 다르죠. 미국은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써놓고 다니잖아요. 지금 오늘 차트가 많아서 밑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네네, 계속 써놓는 게 그 설명 주셨으니까 미국은 유동성하고 AI 사이클 이걸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걸 그냥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순서와 상관없이 보면은 지금 AI 사이클에 대해서는 한번 버블 논란이 있으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다 빠졌죠. 네. 그리고 저점 형성을 했고요.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AI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가 되는 쪽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랬고요. 그리고 오픈 AI하고 오늘 뉴스가 있는데 오픈 AI하고 엔비디아하고 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투자에 대한 협상이 네.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자본 지출과 실적 성장 및 재무 상황으로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번에 하락하거나 요번에 우려는 이 우려에서는 크진 않아요. 지금은 이 유동성인 겁니다. 그 유동성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케빈 워시 지명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예전에 매파적인 사람이었는데 요번에 금리 인하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 상당히 보수적인 커멘트를 냈던 사람들은 케빈 워시 지명을 요번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색깔이라는 거예요. 네. 이분이 색깔 자체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하고 과거에 보니까 과거의 이력을 보면은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왜 환영하느냐?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켜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낸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으로 인해서 막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하고 재정 정책을 쓰면서 돈을 막 뿌려대고 하는 것이 유동성이잖아요. 네. 그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기대를 막 하면서 왔던 유동성,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돈을 계속 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화폐가 휴지되는 이런 유튜버들도 막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금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폐를 무제한 대로 막 뿌려대는 이런 부분들이 케빈 워시가 조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금의 입장에서는 그 자산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은 이제 계속 달리기만 했는데 이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네. 거죠. 그러면서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분이 예전에 매파적이었고 이번에 금리 인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서 올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본인의 직접적인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서 시장이 이 사람이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시장이 거기 정조준하면서 리밸런싱을 막 하겠죠. 네.
그 사이에 이런 변동성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넥스트에서는 장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긴 하네요. 오늘 좀 빠지겠죠. 하이닉스 3%, 네. 삼성전자 한 2% 가까이. 네, 그 정도 정도로 지금 뭐 네. 넥스트이긴 하지만 NXT이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 정도는 왜냐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또 볼게요 우리 시장이요. 네. 올라간 폭이 지금 금이 올라간 게 이건 좀 비정상이라고 미쪽에서 막 얘기할 정도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는 어떤 분들은 뭐 그래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 부분 팔 거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지난주 코스피 4.7% 올랐고요. 코스닥 1.15%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지난주에 15% 오른 거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금이 투입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 아마도 이거는 저는 이런 사후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소문은 돌긴 했지만 정치권에서 당정간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금 투입이 되는 부분들 또는 연기금이 좀 동원 좀 된다는 부분들을 소문이 좀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국내 기관들도. 네. 기관들이 이렇게 함부로 돈을 코스닥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7.8조 순매수했습니다. 7.8조. 네. 외국인들은 3.5조 순 매도했고요. 기관들은 4조 순 매도했습니다. 기관들은 4조 순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에서는 매도가 좀 있었고요. 3일 연속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는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쳐서 매도가 약 한 3.42조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면 외국인들이 3.5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2조 팔았는데 일주일 동안 3.5조 매도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쪽 종목에 매도가 좀 있었던 거고요. 기관들은 얘들을 팔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코스닥은 정말 더 어마어마합니다. 코스닥의 개인들의 매도가 9.8조입니다. 10조에 10조 일주일 동안요. 10조 동안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10조를 좀 매수했습니다. 근데 그게 금융투자가 9.3조 매수했어요. ETF. 네, 다 ETF로 한 겁니다. ETF로.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개인들은 다른 쪽에 코스닥이 올라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파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얘를 팔면서 그러면서 ETF를 산 거예요. 근데 보면은 ETF는 누가 삽니까? 개인이 사잖아요. 네. 그런데 금융투자가 잡히는 거잖아요. 이걸 아시죠? 왜 그러신지. 근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개인들이 ETF를 사면은 개인들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들이 ETF를 사면은 그게 ETF 운용하는 운영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좌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설정이 되면서 그 주문을 금융투자에서 주문을 넣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돈이 이리로 가서 이렇게 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왕창 코스닥을 팔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얘가 일로 간 거예요. ETF로 간 거다. 개별 종목의 자금들이 ETF로 갔다라고 네. 해석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고점이 9.5%였는데 종가가 5.5%, SK하이닉스가 고점이 21%였는데 종가 18.5%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굉장히 강했죠. 이들 두 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도 계속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고점 대비 윗꼬리를 우리 시장도 똑같이 윗꼬리 달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코스닥은 음봉까지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하루를 좀 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마 이런 심리가 오늘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코스닥은 음봉이 발생된 것은 단기 급등한 부분도 있지만 바이오가 급락을 한 종목이 몇 개 발생이 됐어요. ABL 바이오가 19.4% 하락했고요. HLB가 15% 하락했고 뭐 펩트론이 한 9% 하락했고 네. 그러면서 바이오 쪽에 하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수급은 금요일도 샀어요. ETF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쪽 하락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그 숫자를 보면요. 기관 투자가의 매수가 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
기관 투자가의 매수인데 금융투자 매수거든요. 이게요. 금융투자 매수하고 개인들의 매도하고 이 스위칭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고 금융투자 ETF를 산 거예요. ETF하고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럼 ETF를 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지수의 ETF의 좌수가 늘어난 거예요. 좌수가 지난 일주일 동안 네. 코스닥 150은요 무려 86%가 올랐습니다. 86%가. 그리고 레버지가 34%가 올랐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의 뭐 유행처럼 이거 안 사면 안 된다 네. 하는 정도로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붐이 좀 일어나서 코스닥 지수는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좀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코스닥이 이제 급등하는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코스닥이 오르면서 코스피 대비 한참 밑에 있다가 두 개 올해 1월의 상승률은 비슷하게 그런 모습이 좀 됐습니다. 이 코스닥 일봉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음봉이 하나 발생을 했고요. 이건 주봉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냥 돌파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강세일 때는 돌파 매매를 보통 많이 합니다. 네. 돌파하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건 일봉도 아니고 월봉도 아니고 주봉입니다. 주봉. PSK의 주봉이에요. 일주일간 지난 한 주간 올라간 거예요. PSK. 예? 대표 종목 몇 개만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리노공업이에요. 폭등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코스닥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크로 시황하고 이제 시황에서 잠깐 이제 형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상황에서는 아까도 잠깐 몇 개만 언급드렸지만요. 지금 시장을 가만히 보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지금은 매크로 시황과 관련된 뉴스들이 훨씬 더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월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 리스크를 더 강화시키고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 노이즈들이 많습니다. 우리 뉴스 계속 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한 노이즈들,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뉴스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린란드나 이란 이슈가 생겼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캐나다에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쪽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강력 맞대응이 되고 있고요.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또 영국이 중국하고 무역 협상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위협을 좀 막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셀 아메리카는 얘기를 좀 막 하잖아요. 1월에.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럽이 매도할 수 있다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매파적이라고 인식이 시장에 됨에도 불구하고 케빈 씨를 하려는 지명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이 사람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금리 인하만이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네.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게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국채 채권 수익률이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1월에 있었던 뉴스가 일본의 장기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엔화 약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 연준이 이례적으로 외환 시장을 점검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왜 써왔냐면요. 지나간 일을 왜 써왔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도. 이 첫 번째 뉴스도 지나간 게 아니고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 두 번째에 있는 장기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엔화 약세가 됐다는 거 지금 끝났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지난 주말에 나왔던 금은 기금속 가격 급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이것도 트럼프 정책의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금융 완화 정책, 재정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뭐 채권을 왜 가지고 있어? 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스턴 장관이 워낙에 이제 달러가 또 급락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달러 강세를 지지한다라고 지난주 목요일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꺼냈어요. 네. 그러면서 이 기금속 가격이 급락하는 거에 이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달러가 계속 약세 기조로 우리는 보낼 거야. 90달러 아래 보낼 거야. 그러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네. 근데 베스턴 장관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달러 막 이렇게 진짜 최약세로 이렇게 막 가버리면 급하게 떨어져 버리면 이게 지금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채 수익률 급등할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방어하려는 목소리를 낸 건데 이 방어하려는 목소리가 뭐냐면 달러 여기서 더 약세 안 돼. 여기서 나는 달러 강세를 지지해. 트럼프 행정 달러 강세를 지지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해야지 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달러 강세를 지지한다니까 금가 경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차기 연준 의장의 결정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고요. 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틀간 금과 은의 하락폭을 계산했더니 시가총액 금과 은 통틀어 시가총액에서 7.4조 달러가 없어진 거예요. 7조 달러. 네. 우리가 엔비디아가 4.5조 달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네. 이 시장이. 일경쯤 되겠네요. 예, 예. 그게 그냥 고점으로부터 없어진 거예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어마어마한 자산 부풀리가 그동안에 됐었던 거죠. 그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일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우리나라 원화로 때 일경에 가까운 돈이 시장에서 누군가 밑에 있다가 그 돈이 내가 벌어가지고 수치상으로만 막 돈을 벌었다 수치상으로 빠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트레이더들은 엄청난 손실을 났을 거라고요. 이 사이에 분명히 거기서 계속 트레이딩 했던 사람들은 네네. 기관들일 거라고 거의 대부분도요. 네. 그러면 그들은 리밸런싱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자본시장 우려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케빈 워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전부 다 보면은 다 매크로와 관련된 것들 뉴스들이에요. 네. 이게 종목 뉴스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시장에 1월을 지나면서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유가 있구나. 미국은 작년 10월 이후에 고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랐던 것은 반도체 주도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반도체 주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고 미국은 반도체 주식들이 시가총액 최상위에서 약간 밑에 있는 거거든요. 브로드컴이 2조 달러가 좀 이상이죠. 네. 그거 말고는 다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박스권에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계속 박스권에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올해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거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좀 했던 거잖아요. 네. 연속 3년 동안 급등을 하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거나 아니면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마 소폭일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미국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네. 딱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케빈 워시인가 그 사람이 또 쿠팡 네, 이사죠? 저도 그거 네. 보면서 이사라면서요. 집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야 쿠팡 이게 강대강으로 우리 쿠팡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좀 정서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얘기하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는데 네. 케빈 워시 돼서 야 어떻게 또 그렇게 되냐. 우연찮게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완전히 고평가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이따 보시자라고 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코스피가 6주 연속 상승했어요. 12월 22일부터 상승했거든요. 6주 동안 4일 하락했습니다. 6주 동안 4일. 코스피가 23.97% 하락했거든요. 상승했거든요. 1월 달에. 네. 1998년도가 언제입니까? IMF 외환위기 걷고 저점 270포인트 찍고 올라올 때예요. 그때 빼고는 이게 최대 상승률입니다. 그때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진짜 이게 웬만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번에. 코스닥이 24%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33%, SK는 39% 올랐고요.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왜 저거 하냐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보자라는 게 아니고요.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입니다. 삼천당 제약 100% 올랐고 LSC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제약 바이오 올랐고요. PSK 리네공업 이런 반도체 장비도 올랐고요. 그리고 2차전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8%, 에코프로 78% 2차전지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코스피의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어올린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코스닥은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시가총액 상위의 순서이잖아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얘네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제 시장이 기대감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금융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형주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발행 허용한다 이런 게 있어요. ETF 발행이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그쪽에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 측면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제 기회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겠죠. 아무래도 기획예산처에서 지난번에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있었잖아요. 회의했잖아요. 연기금의 코스닥 등 혁신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기금에서 그냥 아무 자금이나 막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연기금의 전체 자금에서 일부 자금을 가지고 그 자금을 국민성장펀드 재원으로 활용해서 공적 역할을 강화했다. 이게 뭐냐면 코스닥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풀이 한 30조 원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다. 아마도 한 15에서 16조 정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연기금은 코스닥에 아예 없었어요. 아니요,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 있었죠. 아주 조금 있었어요. 아주 작은.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이 중요한 거는요. 여기 지금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연기금을 평가할 때 네. BM 대비 평가, 뭐 여러 가지 평가, 안정성 평가 이런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코스닥은 평가에 없었습니다. 아, 그게 중요하네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 네. 코스닥 평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코스닥에 대한 평가를 넣었어요. 어. 작지만 평가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기금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러면 연기금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연기금이 소위 말하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마중물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전히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별 자기 종목이 언제 실적 발표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서 네. 실적 맞네. 발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차트도 몇 가지 좀 있는데요. 예, 코스닥 이게 주봉이고요. 몇 주죠? 1, 2, 3, 4, 5, 6, 7주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코스닥 월봉. 이게 코스피 월봉. 이게 자꾸 오늘 이게 예민하네요. 마우스가. 코스피 월봉이에요. 이게 코스피 월봉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월봉입니다. 코스닥 이제 돌파한 거예요. 이제 고점 이제 돌파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그래서 단기간에 지난주에 왜 갑자기 들어왔느냐. 네.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왜 코스피를 보면은 돌파하고 나서 진짜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급히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민하네요. 네, 진짜. 케빈 워시 지명한 거는 뭐 좀 전해 주셨고. 예, 케빈 워시 지명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상대적 매파 성향이라고 월가에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대차 대표 축소 성향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차 대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늘리고 있죠. 예, 늘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연준의 자산 축소 및 정책 프레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지금부터 5월까지 있지 않겠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뉴스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무슨 정책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나오면은 왜 이렇게 논란들이 많아요. 논란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정치색 빼고 논란 빼고 그런 거 빼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런 것 정도만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 얘기할 때는 그렇게만 정도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6월에서 7월 정도 이거 예전부터 출시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거의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세 9%를 분리과세를 해주고 그 더 센 건 뭐냐면요.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 공제해 주는 거예요. 3천만 원 투자한 사람은 이하로 투자한 사람은 40% 소득 공제해 주고요. 3천에서 5천만 원까지는 1,200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있고요. 맨 끝에 7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1,800만 원을 소득 공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소득공제. 예, 소득 네. 공제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체에서 투자해서 일부는 보통 우리 증권사 직원들도 이게 투자할 수 우리 리테일의 직원들은 투자 되거든요. 네.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부서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데 소득 공제하고 분리과세 할 수 있는 데는 나눠서 다 넣거든요. 넣거든요. 이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왜 우리 시장이 3법 개정과 반도체의 업사이클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데 이후에
추가적인 게 있으려면은 여태까지 맨날 논의했던 거 앞으로 물론 3차 산법 개정이 있고 세법 개정이 있는데 네.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대치의 지정 리스크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현금이 유입되는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책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정책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아마 기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수출은 33.9% YOY로 증가했고 수입은 11.7% YOY로 증가해서 이번에도 무역 흑자가 났고요. 그 중에서 반도체가 205억 달러인데요. YOY로 103% 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만 경제가 이거 연결해서 이렇게 볼 겁니다. 대만 경제가 38년 만에 분기 성장률 최고치를 쳤다고 합니다. 야, 38년 만에. 예, 38년 만에. 와, GDP 성장률 12%요. 4분기 GDP가 12.7%. 이거 TSMC 때문에 그래요? 예. 아, 그렇겠죠. 작년 연간 8.6%. 그래서 TSMC 오타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TSMC 올해 560억 달러 투자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연간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게 좋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대만 정부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그 소비 부양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국민들한테 현금이 돌아갈 수 있는 소비 부양 정책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도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주식시장도 올라와주고 그리고 투자가 계속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좀 돌려서 소비 부양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만은 그 선순환 구조로 지금 진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올해 목표 예상하는 GDP 성장률이 몇 %죠? 2%입니다. 2%예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K자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일부 대기업 수출주 위주로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 특히 소비 쪽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요.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수입이 많이 늘어도 소비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우리나라 가게가요? 네. 우리 우리 여의도를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증권회사에서 여의도 증권회사가 많으니까 네. 예전에 여의도는 주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여의도 전체가 들썩들썩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뭐 지금 술도 많이 그래요? 드시고.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뉴스 중에 보면은 전 세계에 지금 증류주 위스키가 재고가 역사적으로 최고치라고 하죠. 사람들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비싼 술 안 먹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소비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내수에 있는 식음료에 있는 주가들 잘 보세요. 진짜 다 안 좋습니다. 네. 마이너스 이 와중에 마이너스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 부양 정책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대만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돼야지 같이 안정적으로 국가 성장률이 갈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은 만약에 반도체 업사이클 뭐 고점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어디서 그걸 끌어올려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거죠. 대만이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 칩 3사가 고객사들이 고의적으로 재고를 쌓아둘 것을 걱정을 하면서 이거 심사를 강화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고객에게 최종 고객이 누구냐, 주문량이 얼마큼이냐를 공개해라, 그래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파는 게 끝이 아니라 네, 너가 그걸 어디에다 쓸 것까지 증명해를. 그래야지만 준다. 진짜요? 안 팔고 너희들 쌓아두면 어떡하냐 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수요가 실제인지 확인하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과잉 예약이나 과도한 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 뉴스는 제가 타이핑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냥 한번 지나가시라고 이런 것도 재밌게. 모건스테인리 숀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겨울 온다? 네, 겨울 온다. 반도체 겨울 온다. 네. 한국에 안 좋다. 아이고. 반토막 냈고 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름을 그렇게 무시할 수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판단과 근거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이 이번에 또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1분기 디램 고정가 전분기 대비 70에서 100% 상승 전망하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45조 원, 목표주가 21만 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179조 원, 목표주가 110만 원으로 냈습니다.
예전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했던 분인데 네. 이번에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뭐 그랬다고 이번에도 틀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왜 가져왔냐면은 그냥 이번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도체 쪽을 본 분이에요. 네. 그 동안에 계속 그랬다가 뭐 따뜻한 겨울이라 그러다가 이제 또 더 바뀌었어요. 그런 수가 있었고요. 아유, 이게 겨울인데 뭐 너무 따뜻해서 뭐 수영복 입죠요? 이아씨도 참.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걱정했던 누수가 요 7번 누수가 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미묘한 누수입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와의 투자 협상이 난항이 된다는 누수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돌아다녔어요. 네. 수개월간 차세대 AI 인프라와 반도체 공급 독점적 파트너십을 논의해 왔는데 이해관계 조정이 실패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엔비디아는 독점적으로 니네 나하고만 해. 오픈 AI는 뭐 이런 주인 거고 오픈 AI는 반도체 공급사를 좀 거기만 하기엔 좀 그래. 좀 다변하고 싶어. 또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빅테크가 하듯이 우리도 구글이나 이런 데처럼 하기 위해서 자체측 개발을 하려고 해. 네. 근데 젠수랑은 야 그러지 마 우리하고만 해. 이런 것 같아요. 내용을 쭉 보면. 네네. 내용을 보면요.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뭘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AI의 재무적 리스크, AI 재무 투자에 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계속 시장이 걱정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젠스왕 CEO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할 예정이다. 현재는 기존 투자 마무리 중이어서 이런 거고 다음번 투자 라운드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의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1,000억 얘기했는데 그거와는 좀 다를 거다. 요것도 조금 미묘해서 네. 야 이거 오픈 AI가 소위 자본 조달을 하려는 거 이거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돌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오픈 AI와 엔소로픽이나 이런 데들은 그래서 올해 IPO 하려고 자꾸 그러는 네.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뉴스는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이거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가 공중파 뉴스라고 하듯이 그래 공인된 뉴스 이런 채널에서 뭐랄까 언론사에서 네. 지금 이대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놓고 이게 틀리면 되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단독은 가능한 안 하려고 그러고 또는 뭐 연합뉴스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 뉴스를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네. 저는 그 검증을 좀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H100 중국이 승인이 났고 몇 군데에서 가져간다라는 뉴스가 다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전해드렸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젠수랑이 지금 상하이 갔잖아요 지난주에. 네. 젠수랑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H200 수입 승인 아직 안 났다. 중국 고객 및 정부 관계자를 만났지만 아직 신규 주문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아직도 인내심 갖고 중국 정부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저도 이걸 전해드렸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네.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와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막 뭐 엔비디아가 좋아지고 뭐 여기에 좋아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 이 부분이 노이즈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런 뉴스 중에 또 대표적인 뉴스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뭐가 HBM. 있냐면 삼성. HBM4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네. 펄 테스트 통과. 통과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얼마 된다 그러는데 돼야. 막상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서 발표 보니까 아니야. 네. SK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 독점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뉴스들이 좀 우리가 판단하기에 좀 고민스러운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네. 9번도 반도체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번에 아이폰 17 교체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 쓰는 분들은 뭐 인텔리전스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아이폰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애플 쓰시는 분들은. 그런데 1분기 매출 성장률도 10에서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공급 제약과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향후 수익성의 핵심 변수로 이 반도체 가격이 지금 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마진 관리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향후에 애플의 매출보다도 실적에 있어서 메모리 가격과 메모리를 얼마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원래 대미 투자 21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번 다시 발표해서 50억 달러 늘려서 260억 달러로 증액을 해서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차량은 80%를 미국에서 다 만들고 부품 조달도 80% 이상을 미국 내에서 현지화하겠다. 그리고 2028년부터 현지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50억 증액하면 그 우리 200억 달러 대미 투자하는 거 거기에 포함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모르지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아? 네. 아 이런 거 좀 포함시켜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 참. 여튼 대미 투자 증액한다는 뉴스까지 예. 전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시장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가는지, 네. 뭐 넥스트 시장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 개장 상황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빠르게 네. 또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장우진 작가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 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건 이제 곧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으로 또 힘내서 오늘 장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장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힘을 또 내봐야죠. 네. 네, 힘내는 데는 엔진만한 게 없습니다. 네, 역시 우리 면역을 또 잘 키워줄 네.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 네, 요거 이제 비타민과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섞여 있는 들어 있는 뭐 그런 제품이겠죠. 우리 설 선물이나 아니면 이제 뭐 주변 분들한테 선물 드릴 때 옛날에 요거를 되게 선물을 많이 줬었잖아요. 네. 원래 오리지널 독일에서 왔던 그 제품을 선물을 많이 줬었는데 요즘에는 굳이 그거 선물 주면은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양이 적어요. 양도 적고 그거는 좀 못 먹어. 아, 그렇죠. 네, 그 맛이 좀 너무 좀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못 먹더라고요. 너무 또 액상이 꾸덕해갖고 안 네. 나와. 이 좀 병도 작은데 얼마 안 나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 막 헹궈서 다시 먹고 이래. 아유 불편해 안 돼. 네. 그거는 못 먹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으로 깔끔하게 비타민 그리고 마그네슘, 밀크시슬, 옥타코사놀 다 챙겨서 한번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빨리 시장에 대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대응할 거고요. 그리고 저도 빨리 이제 가야 되는데 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보고 가신다면서요? 네, 빈센트님과 함께 장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오프닝 벨 라이브죠. 네? 저희는 네, 뭡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더 바로바로 기민하게 대응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더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더블 밸류업으로 갑니다. 이름을 더블 네. 밸류업으로 바꾸셨군요. 네,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계좌가 더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더블 밸류업으로 갈 거고요. 지금 장 상황들 예를 들면 뭐 넥스트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 뭐 1, 2%, 3, 4%막 빠지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건 이제 뭐 좀 더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바로바로 여러분께 시장 상황들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20분은 더 일찍 시작하는 개장 방송 잠시 네. 후에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빈센트님과 함께 지금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조 기자 수고. 감사합니다. 네.